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은채라고 합니다. 제게는 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한 사람과 얽힌 이야기인데 조심스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조용했지만 그분의 그림자는 늘 무거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누나, 지연은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게 날아왔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공예품 가게를 하세요. 오, 의사시라고? 그녀가 물었죠.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어디서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그냥 우리 동네요. 지역마다 수입이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그냥 동네 병원이에요. 그 동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거긴 좀 낙후된 곳 아니에요? 수입이 많진 않겠네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얼마나 할 건지 궁금했는데 엄마가 점잖으셔서 그래야 내가 대신 묻는 거야. 그녀가 웃었죠.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은 모두 나한테 물어보면 돼.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눈빛, 그 말투는 마치 저를 꿰뚫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죠. 이게 결혼의 시작인가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은 그들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굽신거려야 하나요?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죠. 남편 민혁은 말했어요. 누나가 돈에 집착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는 그저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억누르려 했죠. 그녀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도 민혁은 제 편이 되어줬고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집에 시집 갔죠.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를 핑계로 저를 괴롭히려 했죠. 계속해서 시부모님도 민혁처럼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녀는 저보다 8살 많았지만 40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눈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연은 자주 저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의대 동료 없어? 나한테 소개해줄 사람 없나? 저는 대답했죠.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회사 다니는 오빠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녀는 바로 물었어요. 월급이 얼만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벌 거예요. 얼마나 벌길래?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월 1,000만 원은 줘야 내가 생활비 넉넉히 쓰지. 그녀가 비웃었어요. 그 정도도 못 벌면 결혼해서 뭐 해? 적어도 1,000만 원은 벌어야 생활비가 넉넉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반 회사원이랑 결혼하면 그 쥐꼬리 월급으로 둘이 뭘 해? 그녀가 툭 내뱉었죠. 직장은 당연히 대기업이어야지. 집이랑 차는 기본이야. 당연하지. 이 나이에 그 정도도 못 모았으면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정말 놀랐어요. 이런 사람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사 아닌가요?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지연도 월급 받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민혁도 회사원이에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하죠. 꾸준히 벌잖아요. 지연은 전문직을 만나고 싶다면서 저한테는 월급쟁이도 감사하라 했죠. 그녀 때문에 어이가 없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 찻집이 아니었다면 생계가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찻집은 부모님이 소유한 작은 건물 1층에서 운영했기에 임대료 없이 가게를 열 수 있었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미안했어요. 임대료를 드리려 했지만 부모님은 완곡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담 없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죠.
민혁도 그 점을 무척 고마워하며 자주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인 이유죠. 고마움을 진심으로 아는 마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잖아요. 민혁은 친정 갈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지연은 우리 결혼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도 결혼을 하게 됐죠. 회사 동료 재훈과 함께 시댁에 결혼 소식을 알리러 왔어요. 전문직만 고집하던 그녀가 갑자기 왜 재훈을 택했는지 궁금했어요. 무언가 숨긴 게 있나? 저는 조용히 지켜봤죠. 재훈이 부잣집인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리가 끝난 후에 지연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결국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 분 같던데요. 제가 말했죠.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요? 내 운명이 원래 이런가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력해도 나이만 먹어가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죠. 월급쟁이와 결혼할 거였다면 이렇게 오래 버티지 않았을 거야. 재훈은 오랫동안 지연을 조용히 좋아했던 독신남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그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였고 충동적으로 마음을 받아줬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바로 결혼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재훈과 결혼했대요. 지연의 결혼식 날 시댁은 축제처럼 들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드디어 시집 간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기뻤어요. 지연이 평생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인 게 나았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한 지연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녀는 틈만 나면 시댁으로 돌아오곤 했죠. 어느 날 밤 그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옳게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무슨 일이에요? 싸웠어. 그녀가 툭 내뱉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엄마한테 갔더니 이젠 못 받아준다며 나를 쫓아냈어. 그녀가 한숨을 쉬었죠. 두 분이 잘 풀어보세요. 집을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무슨 일로 다퉜는데요? 그 사람은 야망이 너무 없어. 사람이라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않나요? 재훈은 그런 게 없어. 정말 답답해. 가뜩이나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인데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지. 뭐가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두 분 다 잘 벌잖아요. 40 넘어서 집이 없으면 그건 크게 뒤처진 거야. 지금 사는 집 제대로 된 집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번듯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 갔더니 우리 둘 다 임신이 어렵대요. 재훈은 심지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나이 많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눈빛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급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재훈 씨와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건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요즘 너무 우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싸움 이유는 재훈의 성격이 아니라 그의 야망 부족, 욕심 없음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돈에 집착하던 지연이 소박한 삶을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재훈은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지연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뜻대로 안 되자 지연은 자주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집으로 왔죠.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했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식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니 다툼도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연이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녀의 허영심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어느 날 민혁이 새로운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왔어요. 누나가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대. 입양? 정말로? 그건 계획에 없던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해서 결국 입양을 결정했나 봐. 누나가 현모양처가 되려는 건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어. 민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처음엔 반대했는데 결국 허락했나 봐. 이미 마음을 굳힌 거야. 누가 반대한다고 바뀔까? 난 찬성이야. 아이를 키우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그래도 좀 걱정돼. 핏줄이 아닌 아이를 지연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남자들은 혈연에 집착하지만 여자는 달라.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때론 더 깊을 수 있어. 알아. 하지만 지연 성격이 모성애와는 거리가 멀잖아. 그래도 둘이 결정한 거니까 참견하지 말자. 요즘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맞아. 입양하면 더 돈독해질지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지켜봐. 알았어.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래. 민혁이 웃었죠. 그때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정신없는 육아 중이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았죠. 자식은 하늘에서 내린 축복 그 자체였어요. 매일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지연의 입양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걱정도 됐죠. 얼마 후 지연이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생각보다 훌쩍 큰 남자아이 민준이었어요. 저는 물었죠. 몇 살이에요? 6살이야. 정말 축하드려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에서 말이 많아. 왜 갓난아기가 아닌 큰 아이를 입양했냐고 잔소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녀가 툭 내뱉었죠. 갓난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큰 아이를 입양하면 손도 덜 가고 훨씬 낫지. 저와 민혁은 지연이 입양한다고 했을 때 신생아일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엔 큰 아이를 입양한 게 자연스럽게 엄마로 인식되기 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그때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은채야, 지연이가 이사 간다는 거 알고 있니? 이사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근데 요즘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입양한 민준 때문인 것 같아. 아이가 있어서 유리했나 봐. 만약 민준이 없었다면 분양받기 어려웠을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죠. 정말요? 그럼 아이 덕분인가요? 설마 큰 아이를 입양한 게 분양 때문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그냥 좋은 일이 겹친 거겠죠, 그쵸? 하긴 아파트 분양 때문에 입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지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녀가 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노리고 때마침 입양을 했다는 게 그저 우연일 리 없다는 느낌이었죠.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라면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아이를 아파트 분양을 위해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가족을 초대한 날 민준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크면 저렇게 놀겠구나 생각하며 가만히 바라봤죠. 그때 지연이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 민준 잘생겼지?
정말 사랑스럽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내가 마음으로 품은 아이야. 이 아이다. 딱 느낌이 왔어. 운명처럼 느껴졌지. 처음 보고 내 아들이다 싶었어.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물었죠. 갑자기 입양을 결정하신 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라니 늘 생각했던 거야. 그녀가 살짝 날카롭게 답했죠. 나이가 많아 임신이 안 되니까 자연스레 입양을 고민했지. 우리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걸 어쩌겠어.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고 민준을 키울 거야. 그녀의 표정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의심했나 미안했죠. 어쨌든 입양은 이미 했으니 잘 키울 거라 믿고 싶었어요. 새 아파트도 분양받았으니 셋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이 민준을 우리 집에 자주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민준 좀 맡아줘. 그녀가 툭 내뱉었죠. 새벽에 어디 가시는데요? 공항 가야 해.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했거든. 민준이는 왜 맡기시는데요? 친구들 다 애가 없어서 애 데리고 가면 좀 민망하잖아. 그녀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옳게 민준 좀 봐줘. 예전에도 잘 봐줬잖아.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2박 3일이야. 내일 모레쯤 올게.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지연은 약속한 날에도 민준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민준도 그걸 아는 듯 했어요. 아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얼른 말했죠. 민준아, 오늘 외숙모랑 재미있게 놀자. 미소를 지었지만 아마 엄마 아빠가 바빠서 그럴 거야. 저는 민준을 달래며 말했죠. 2박만 자고 곧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바쁘신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워요. 왜? 제가 실망스러운가 봐요. 민준아, 그런 거 아니야.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 저는 입양된 아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지. 너를 선택한 부모님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멋지셔. 근데 저만 보면 한숨을 쉬세요. 맛없는 거 안 먹겠다고 하면 화내고. 민준의 눈빛이 떨렸어요. 그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정말일까? 당연하지. 민준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는데. 민준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주눅든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구나 싶었죠. 그래서 민준이 올 때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 최선을 다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연에게 연락했죠.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엄마 찾아요. 거기서 잘 놀고 있을 텐데 뭘. 얼른 데리러 오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여독이 안 풀려서 하루만 더 자고 내일 아침에 갈게. 그녀가 툭 내뱉었죠. 그 귀찮아하는 목소리가 너무 거슬렸지만 설마 했어요. 그래도 엄마라면 책임감은 조금은 있겠지. 믿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모자를 푹 쓰고 겨우 민준을 데리러 왔어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민준을 우리 집에 맡겼죠. 저는 민준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맡겨도 전혀 싫지 않았고 오히려 기뻤죠. 말도 예쁘고 밝은 모습 덕에 민준이 오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민준을 다르게 보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 그녀는 만날 때마다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말로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죠. 그러던 중 지연이 찻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녀는 예전부터 자주 와서 회사 행사용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처음엔 가족이라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후로 계속 무료로 요구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결혼 기념일까지 모든 행사에 꽃다발을 달라고 했죠. 그렇게 자주 찾아왔으면서도 지연은 단 한 번도 돈을 내거나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민혁과는 달리 그녀는 제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죠.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지연이 또 찻집에 찾아왔죠. 올케,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분홍꽃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줘. 알겠지? 그녀가 툭 내뱉었어요. 자주 오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올케, 찻집 꽃이 제일 예뻐. 이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애는 유치원에 있지. 민준이 잘 지내요? 그냥 뭐,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육아가 어제 민준이가 유리컵을 깨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지연이 투덜댔어요. 가만히 두면 말썽만 부리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원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가만두면 손에 잡히는 것 다 깨부수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애들은 눈치라도 보잖아. 민준이는 냉정하기만 해. 누굴 닮은 건지 유전자를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철없는 부모를 닮았겠지. 그래서 보육원에 버려진 거 아니야. 지연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형님,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민준이처럼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디 흔한가요? 그 정도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럼 올케가 민준이를 키워봐. 너희 둘이 죽이 잘 맞는 것 같던데. 올케가 민준이를 맡아주면 안 될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제가 민준이를 좋아해도 그건 터무니없죠. 형님 자식인데. 게다가 저는 이미 애 둘을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자꾸 민준이를 입양한 걸 후회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한심하고 냉정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사람 본성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주변에 입양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 많아요. 형님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지금 내가 미칠 것 같아. 얼마나 힘든데. 아, 몰라. 그냥 꽃다발이나 빨리 만들어줘. 지연이 민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파양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제 예상대로 지연은 민준을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입양했어요. 하지만 입양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이상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지연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의 무책임함과 속물적인 태도가 너무도 분명했죠. 그러던 중 그녀에게 큰 계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임신이었죠. 분명 나이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 소식에 저는 크게 놀랐지만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민준이 이미 눈치 보며 사는 아이인데 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더 힘들까? 시부모님은 지연의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 민준은 혼자 외로워 보였어요. 지연이 출산한 후 많은 게 달라졌죠. 소연이를 돌보느라 바빠진 그녀는 민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됐죠. 저도 바빠서 한동안 지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속으로 민준을 걱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민준을 파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죠. 심지어 그 소식을 지연의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도저히 파양 말곤 답이 없더라. 민준이도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초등학생인 민준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겠죠. 걱정 안 되세요? 제가 물었죠.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해. 올케가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쏘아붙였어요. 저도 민준이와 정이 들었는데 형님은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안 아프세요?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준이 같은 아이를 누가 데려가겠어. 그냥 보육원에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민준이와 잠깐 지냈던 저도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형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옳게는 몰라.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새끼 키우기도 정신없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 그래도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준이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파양을 할 수 있어요. 내 맘은 내가 알아. 지연이 쏘아붙였어요. 내 자식이 생기니까 민준이한테 들어가는 게 다 아깝더라. 돈도 시간도 다 소연이한테 쓰고 싶지 민준이한테는 주기 싫어. 그녀의 목소리가 칼처럼 찔렀어요. 형님, 제발 잔소리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불쌍하다면 올케가 키우든지 내 알바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얼마나 당황하고 슬플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가족이었던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그 느낌 너무 끔찍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현관문이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맨발로 서 있었어요. 민준아,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도망쳤어요. 아이가 속삭였죠. 집에 돌아가려고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엄마가 너를 쫓아냈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왔어? 수없이 왔었잖아요. 아이가 말했죠. 아, 그렇지. 맨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외숙모, 저 거기 싫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아이가 흐느꼈어요. 민주는 저를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일단 민준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밥을 먹이고 코까지 골며 잠든 아이를 보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며칠간 먹이고 재우며 결국 보육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민준이 불쌍해도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우리 집에서 민준까지 키울 자신이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민준을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요. 하지만 등을 돌리자마자 민준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저렇게 가여운 아이가 또 있을까? 버림받은 상처로 얼마나 앞날이 막막할까 눈물이 났죠. 지연에게 연락해 민준이 왔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또 찾아오면 그냥 보육원에 보내라고. 그녀는 다그치기만 했죠. 그 태도를 보니 민준을 완전히 잊은 듯 했어요. 그 사이 지연은 소연이에게 언어 학습을 시킨다며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소연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죠. 긴 고민 끝에 저는 민준을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엔 며칠만 돌보려 했지만 그게 몇 달, 몇 년이 됐죠. 어느새 민준은 제 아들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이 민준을 사고뭉치라 했지만 제가 본 민준은 누구보다 의젓하고 점잖은 아이였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제가 싫어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 어른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안쓰럽게 보였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롭게 뛰놀 나이에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민준을 꼭 안아주고 싶었죠. 주변에서 제 선택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끔 지연이 파양한 아이를 민준이를 돌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러던 중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보육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의 친모와 친부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민준이에게 친부모를 만날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만약에 말이야, 너를 낳아준 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선택을 존중할게.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고민하던 민준이가 결국 만날 준비가 됐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민준이를 데리고 친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 어찌나 떨렸는지 어떤 사람들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민준이를 보고 제발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처음 만난 민준이의 친모 혜진 씨와 친부 정민 씨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민준이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들이 민준이를 안고 우는 동안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다시 찾은 건 대단한 일이죠. 물론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두고 간 건 민준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겠지만 눈물을 흘리던 혜진 씨가 저를 보며 일어나 다가왔어요. 제 손을 꼭 잡고는 민준이를 돌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와 함께하려 오신 건가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그땐 왜 그러셨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나요?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죠. 차마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돌도 안 됐을 때라 더 그랬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주먹밥 하나로 셋이 연명했는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민준이를 보육원에 두고 돌아설 때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돈을 벌면 반드시 민준이를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형편이 어려워 민준이를 보육원에 맡겼지만 이후 열심히 살아 자수성가했어요. 혜진 씨는 민준이를 키워준 저에게 감사하다며 갑자기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약소하지만 저희 감사의 표시입니다.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민준이를 돌본 게 아니에요. 이걸 받으면 민준이를 키운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돌본 건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진심이었기에 돈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길게 보면 친부모 곁으로 가는 게 민준이에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정민 씨와 혜진 씨가 넉넉한 환경을 줄 수 있으니 민준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잘 자랄 거라 믿었죠. 민준이도 며칠 지나니 친부모와 장난치며 익숙해졌어요. 핏줄은 끊을 수 없구나 생각하며 민준이의 짐을 싸 작별을 준비했어요. 정이 든 탓인지 눈물이 차올랐어요. 가끔 보기로 했지만 함께 살던 때와는 다를 테니까요. 민준이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민준아,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이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자주 올게요. 민준이 말했죠. 그래,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엄마 아빠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나한테 맡긴 거야. 정민 씨가 민준이를 다독였어요. 민준이의 친부모는 우리 집에 잠시 들렀다가 민준이를 데려갔어요. 마음이 텅 빈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민준이가 부모를 만나 다행이다 싶었죠. 넉넉한 환경에서 건강히 자라길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 화장실 서랍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어요. 쇼핑백 하나가 서랍에 있었는데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안에 금괴가 들어있었죠. 누가 놓고 갔는지 바로 알았어요. 혜진 씨에게 전화했죠. 그녀가 바로 받았어요. 저희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요. 왜 이런 걸 놓고 가셨어요? 안 받아주시면 계속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민준이를 진심으로 돌봐주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섭섭해요. 받지 않으시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알겠어요. 한참 실랑이 끝에 결국 받게 됐어요. 그 후로 가끔 민준이를 만나곤 했어요. 솔직히 친부모 곁으로 가면 연락이 뜸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먼저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특히 어버이날이면 우리 집에 카네이션을 들고 오더라고요. 민준이는 우리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 가끔 와서 자고 가기도 했죠.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잘 자랐다 싶었죠. 그렇게 민준이는 부모 곁에서 무럭무락 자랐어요. 그러던 중 세월이 한참 지나 민혁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 찻집도 손님이 없어 결국 문을 닫게 됐죠. 친정 부모님이 맡기던 집도 월세가 안 나와 헐값에 팔게 됐어요. 그건 저희 노후 자금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우리 집안은 완전히 기울었어요. 유일한 버팀목마저 사라진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라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혁은 막노동을, 저는 부업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때 문득 혜진 씨가 줬던 금괴가 떠올랐어요. 혜진 씨가 줬던 금괴가 떠올랐어요. 그땐 금 시세를 잘 몰랐고 언젠가 민준이에게 돌려줘야지 생각하며 침대 밑에 숨겨뒀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니 그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금 시세를 검색해봤는데 받았을 때보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였어요. 계산해보니 상상도 못할 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졌죠.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 돈이면 무너진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결국 민준이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았어요. 저는 다시 찻집을 열었고 민혁은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그 후로도 민준이의 친부모와 인연을 이어갔어요. 민준이는 저를 작은 엄마라 부르며 잘 따르고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연이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했어요. 올케, 나 한국 왔어. 그녀가 말했죠. 민준이 친부모 찾았다며?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답했죠. 엄청 부자라던데 뭐 좀 받았어? 그게 궁금하세요? 원래 내가 좀 솔직하잖아. 사람 마음이야 당연히 궁금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민준이에게 트라우마 준 것도 모자라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소연이 잘 키우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후회돼서 그런 거야. 민준이 생각하면 자꾸 아른거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형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본성은 안 변하네요. 지연이는 여전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힘들 땐 모른 척하더니 금괴 얘기를 어디서 듣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 후 저는 지연이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민혁도 누나에게 실망했다며 번호를 차단했죠. 얼마 후 지연이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훈 씨가 미국에서 소연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대요. 지연이는 자주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또 금괴 얘기만 할 게 불보듯 뻔했죠. 예전엔 민혁의 누나라 참았지만 이제는 산전수전 겪으며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만나지 않기로 했죠. 그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아직도 민준이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이 떠올라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란 말을 민준이를 통해 알게 됐어요. 입양한 아이든 배 아파 낳은 아이든 모두 소중하다는 걸요. 세상엔 다양한 가정이 있으니 편견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 행운이 떠더라고요. 인연의 소중함을 믿으며 여러분과 만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